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에 한 주간의 증시의 등락을 이해시켜드리고 현명한 자산 배분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 물마켓 워치 시작하겠습니다. 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그냥 이제 자료를 딱 던져드리면 너무 불친절하니까 일단은 제가 앞으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릴지 우선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참고로 모든 자료는 2017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분류로 증시의 심리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 자료는 증시의 투자자들이 증권사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미수거래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3월달 증시가 폭락했을 때를 보시면 그 당시에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출금을 다시 상환한 반면에 폭락 속에서 가파른 지수 상승이 있을 때에는 신용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시장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2000대에서 3000대로 올라와서 융자 거래 규모가 과거보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보시면 하락장에서 총 3번의 계단식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 하락장에는 아직 한 번의 계단식 하락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 몇 번 정도의 하락이 있을지는 확답을 드리긴 힘들지만 이제 과거에 비추어서 현재를 봤을 때 아직은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대차거래 잔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액수로 그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2017년 말부터 공매도 잔고는 크게 올랐고 실제로 2018년에 하락장이 지속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매도 잔액이 충분히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수가 충분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에도 공매도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대분류는 국내 투자 자금 이동입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격별 펀드의 총 투자금에 대한 자료인데요. ETF는 제외했습니다. 보시면 설정 원본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설정 원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100만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이제 그 가치가 올라서 120만원이 됐으면 NAV 순자산은 120만원이고 설정 원본은 여전히 10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유형별 펀드의 순자산의 등락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경제 전체의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 관계로 모든 유형의 설정 원본이 규모적으로 좀 커진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각 유형별 펀드의 규모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된 금액이 다시 회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에서 자금이 회수되면서 10년물, 3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크게 증가하고 있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채권 수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건 다들 아시죠? 반대 관계니까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중앙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고 따라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과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하락했다는 것은 증시에 상당한 불안함을 가져오는 지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채권과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다 어디로 가냐면 현금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이제 돈다발 들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니마켓 펀드, 만기가 초단기인 안전자산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주는 펀드에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머니마켓 펀드 MMF의 설정 원본의 규모에 대한 자료이고요. 보시면 올해 1월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한 30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확실히 경제 주체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음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대분류는 해외 투자 자금 이동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계속 빠진 주식과 채권 자금이 해외로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의심하신다면 이 내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선 왼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금값입니다. TOZ라고 되어 있는 건 트로이온스라는 무게 단위인데요. 한 3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증시의 위기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값을 이제 좀 보시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한순간에 트로이온스당 2,000달러 선을 찍었고요.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막 쫄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S&P 500 빅스 선물 지수는 S&P 500 선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지수입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 엄청나게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2021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점점 증시가 하방 변동성을 키워나가면서 빅스 선물 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율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료들은 최근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의 추이 자료입니다. 이제 왼쪽 위부터 말씀드리면 S&P 500, 옆에 나스닥, 왼쪽 아래 항생, 홍콩 지수죠. 옆에는 상해 종합 지수,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 뭐 다 떨어지고 있죠. 아까 빅스도 그렇고 금값도 뭐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저점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채권도 뭐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이 3%를 돌파한 걸 봤을 때 채권의 비중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랑 똑같죠. 이 자료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유로스탁스 50, 유로 가입 국가들의 주요 기업 50개의 주가 지수입니다. FTSE 100은 영국 증시 시총 100위 기업들의 주가 지수고요. 이 지수는 분기마다 편입 퇴출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시총이 높은 기업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자동으로 이 지수 선정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거를 고려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니케이 일본 지수입니다. 마지막 대분류로 대체 투자 자금 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총이 5천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시의 시총이 3천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고려해 보시면 아무래도 부동산 쪽 이슈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겠죠. 이 자료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자산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봐야겠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막 크지는 않는 반면에 가격 변동은 크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하시면 국내의 자산 구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보시면 2021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하락해왔음을 고려했을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으로 다 빠졌음을 알 수 있죠. 보시면 매매 가격이 지방권에서보다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한편 부동산 펀드의 설정 원본은 증시의 변동에 거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화는 정말 언제까지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발표하는 전망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제 3개월 내에 어떤 가격이나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신뢰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제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주택 매매 가격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거래량의 경우에는 주택, 전세, 토지 할 것 없이 모두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자산 배분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뭐 물가나 부채 사이클 또 경기 선행 지수, 금통의 의사력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것도 조금 뭔가 저세상 이야기 같은데 이제 물가, 부채 사이클 이런 건 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까지만 여러분들께 잘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걸 막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뉴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LG화학 주식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